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메리츠 코리아 펀드나 메리츠 스몰갭 펀드 또 뭐 메리츠 주니어 펀드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튼 퇴직연금으로 그런 퇴직연금 DC형 계좌로 존니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아마 생각을 대부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보셨을 건데 한번 DC형 전환 시 뭐라고 할까요? 가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요. 존니 펀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존니다 입니다. 이게 참 이제 무슨 말씀인가 좀 이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제가 오늘 컨텐츠 영상을 가장 이제 크게 이제 아우르는 핵심을 딱 짚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로성 멘트는 아니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존니 펀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존니라고 생각합니다. 존니 대표님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맡고 있는 퇴직연금 DC형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코리아 펀드, 2번 메리츠 스몰갭 펀드, 3번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4번 신용자산 운용 펀드, 5번 에셋플러스 코리아 펀드 이런 식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메리츠 코리아 펀드, 메리츠 스몰갭 펀드,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이렇게 가입을 했고 요 세 개의 비중이 사실상 가장 큽니다. 요 세 개의 펀드가 가장 크고 이 두 개의 펀드가 이제 좀 작은 비중으로 있죠. 한 10% 20% 정도의 작은 비중으로 있을 건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 매니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펀드 매니저의 그 가치관이나 대표님의 대표가 철학을 갖고 있는 거는 메리츠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요 세 개의 펀드에 다 이제 요 세 개의 펀드로만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두 가지 펀드도 더 넣었습니다. 뭐 이 펀드들도 제가 그래도 국내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펀드들을 조사했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 펀드라고 뭐 존니 펀드만큼은 아니지만 여기 에셋플러스의 강반천 대표님도 그렇고 신용자산운용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투입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존니 대표님의 철학이나 펀드의 운영 스타일 이런 것들이 더 제 기준에는 맞았거든요.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넣었냐? 뭐 세 가지를 넣는 게 더 우선식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나 제 주변의 지인들도 DB형에서 DC형으로 가입하는 것들을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근데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기 전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미래의 리스크를.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DC형 펀드에서 DB형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DB형 펀드에서 DC형 펀드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한 거죠. 근데 반대로 DC형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DB형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DB형에서 한번 DC형으로 돌아가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이제부터는 무조건 펀드에 어느 펀드든 내 퇴직금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존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펀드에 내가 이렇게 일정 부분 가입을 했었다가 이제 다시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이렇게 뭐 장이 안 좋거나 그렇다고 해서 뺀 다음에 우선 예금 같은 거에 넣어놓을 수는 있지만 이제 DB형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처음에 메리츠 존니 펀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존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존니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월급을 받고 고용된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존니 펀드를 가입하시는 많은 분들이 강연을 들었던 유튜브에서 철학을 공감했던 책을 보셨던 존니 대표님의 철학을 믿고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했고요. 물론 그 밑에 계시는 그런 팀들도 그런 것들을 철학이 다 이제 일치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으로 고용이 됐고 이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적어도 좀 했던 게 제가 이제 2년 전에 3년 전에도 기사를 봤었는데요. 이제 존니 펀드의 이제 과연 이제 실적이 그때 2년 전에 존니 펀드 메리츠 자산운용의 펀드가 실적이 되게 안 좋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존니 대표가 연입을 할 수 있겠냐, 사장으로 다시 연입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존니 대표가 회사를 연임을 못하면 이제 그 존니 대표의 철학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남아있으면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 다니시고 아시겠지만 대표가 바뀌고 하고 새로운 사장이 오고 그렇다면은 이게 또 회사라는 거는 되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 되게 다르게 펀드가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존니 대표가 바뀌고 그 밑에 사람들은 존니의 철학을 공감하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DB형에서 DC형으로 가입을 하실 때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존니 대표가 사임을 하고 메리츠 코리아 펀드가 자산운용의 메리츠 코리아 펀드가 나중에 뭐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제 내가 거기에 이제 생각하는 것과 달라져서 뭐라고 하죠? 달라져서 이제 철학에 맞지 않는 거죠. 새로운 사장이 온다든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요. 그러면은 이제 코리아 펀드에 있는 돈을 빼면 되죠. 빼서 이제 새로운 또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이제 뭐 존니 대표님은 아마 그냥 이렇게 믿고 투자를 많이 하시고인데 저처럼 뭐 어떻게 뭐 운영 보고서를 다 찾아보고 정말 운영하는 데이터를 다 이렇게 보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어느 정도 펀드 솔직히 저는 예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던데요.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주식보다는 펀드가 쉽다. 왜냐하면 펀드는 이제 주식은 내가 주식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펀드는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운영해주기 때문에 이제 뭐 간접 투자로서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막상 해보니까 펀드 투자를 해보니까 주식을 어느 정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펀드를 운영하는 종목들을 보고 이 펀드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겠다 또는 이 펀드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DB형에서 DC형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사태도 한번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상황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실 때는 정말 좀 이런 것들까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